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김 박사의 촉에서 경매는 전반적으로 아우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토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넓은 광대한 그러한 범위겠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지금 아파트고 건물에 이렇게 주택이다 뭐 기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익숙해요. 그렇지만 토지는 뭔가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좀 접근하기가 좀 꺼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40년 동안 부동산 실무를 해왔고 또 강의를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공유를 할 텐데 김 박사의 촉에서 여러분들 함께 많은 그 좋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지는 이제 무엇이라고 정해야 되나? 지금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성을 쌓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자연의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는 이런 것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모르시는 것도 그것도 아시는 것도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이나 이제 토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요. 자, 토지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있고 지하하고 공중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내 땅이 이렇게 500평이 있다. 500평이 있으면 이 지표면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요 육안에 보이는 그 땅만 내 땅이 아니거든요. 항상 민법에 보면 요 땅이 지표면에 있으면은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요 상하에 미친다. 이 지표면에 땅 위에 상과 하에 미친다. 그래서 지하 공간과 이제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과 빌딩과 공중을 향해 연장하는 일정한 높이가 있습니다. 일정한 높이. 그래서 선화지 같은 경우, 선화지가 이제 송전탑 아닙니까? 철탑이죠, 송전탑. 고압선 여러분들 많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내 땅에 지상에 올라가는 건 선화지, 송전탑 이런 큰 고압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지하는 뭐가 지나가니까? 지하는 그래서 지하철도, 그 다음에 철도선 이런 거 위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 지하에 지나가는 거는 사실상 구분 이제 지상권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대자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이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정이. 그래서 영원히 그거는 지하철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송전탑 고압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계속 구분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지상권에 이렇게 구분 지상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땅은 이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상과 지하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민법 제212조에 보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이제 상하에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공유권과 지하권을 이제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무수히 그 많은 땅 중에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구분구 지상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 조건이다, 인수 권리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인수 권리가 이게 뭐냐?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사실상 크게 혜택은 불이익은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요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화지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나오는 그 등기부 등본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또 공유를 할 겁니다. 자, 땅의 물리적인 어떤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 같은 경우는 수평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의 어떤 그 지상, 공증권의 어떤 인정을 한다는 우리 민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물리적 현황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형태가 있어요. 그죠? 땅에. 그 다음에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도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도,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런 게 또 많잖아요. 서북향이냐. 그다음에 토질, 뭐 자갈만 많다든가 기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뭐 또 바위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용 현황,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물리적인 이제 현황에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양 같은 경우 철저하게 잘 봐야 되고. 물론 이제 택지 개발이 된 그러한 땅 같은 경우는 딱딱 바둑판처럼 이렇게 뭐 소위 전문용어로 칼질을 해놨죠. 예, 분할을.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을 철저하게 또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경기도에 이제 화성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땅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산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 경사도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15도 이상은 사실상 개발 행위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래서 반드시 산의 이 경사도를 보면은 사실상 주변에 양쪽에 그 전원주택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바로 인저뒤에 그 땅이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도로에도 딱 접하고. 그래서 그런 게 경매에 왕왕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곳을 해서 토목, 뭐 측량 사무실 이런 데 가서 안 알아보면은, 이 토목 측량자 안 알아보면은 정말로 낭패입니다.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평생 내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개발 행위를 일절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요. 왜냐? 15도 이상의 화성시 이런 조례에 여기에 금방 올라. 23도 실질 재보니까 23도, 뭐 25도, 뭐 20도, 심지어 35도 이렇게 나온다라면 경사도를 미처 알아보지 않고 땅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경마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그러한 그 땅만 볼 것이 아니고 상하에 미치는 민법에도 나왔지만은 그런 것일 때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선화지가 지나간다, 그럴 때 평생 설정이, 지상권 설정이 된다라는 거, 평생 쫓아가요. 그래서 경매에 특히 나오면 인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습득을 해야 돼요. 또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형태나 모양, 그 다음에 경사도. 그래서 우리가 임야를 볼 때는 철저하게 사실상 이렇게 평지인 임야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접한 임야도 또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항상 임야도는 지자체에 가서 뭐 비근한 예로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뭐 한 22도 정도까지는 또 허가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 인접, 수도권에도 요 인접 개발이 왕왕되고 있는 이런 화성시나 용인시나 이런 수원시 같은 데도 이렇게 임야를 보게 되면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 가서 경사도가 개발 행위 될 때 몇 도까지 되나 그걸 철저히 보고 토목 측량 사무실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 듣도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 김 박사의 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뭐 좋은 땅이고 뭐 나쁜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제가 이 챕터에서 뭐 PPT 작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또 여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간략하게 이 부분에서 한번 이 시간 같이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뭐 토지라는 것은 토지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땅이 좋겠죠. 예? 일단은.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제 사용 가치가 이제 높은 땅. 그리고 투자하기에 적합한 땅이 또 좋은 땅이다. 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좋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좋다라는 것은 뭐 전이나 닭 같은 경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요 지목이 전답으로 해가지고 돼지로 지목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직접 가서 살 수가 있고 거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겠죠. 여기는 비싸죠. 비싸다. 근데 이 전이나 닭 같은 경우를 나대지일 경우에 건물이 없지만은 대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목 변경을 안 해도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답이나 가수원이라는 그 농지 같은 경우 지목이 그러면 사실상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그 전답 가수원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는데 전담금을 또 부담금을 내야 돼요.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나대지인 농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 대지로 되어서 건축물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곧바로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지하고 전답을 비교했을 때 약 한 50% 정도 차이가 나면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지나 전답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대지로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전답은 어차피 지목을 변경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그런 부담금이 들어가는 반면에 대지는 이제 곧바로 건물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건축물을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은 더 되겠죠. 자, 도로에 인접한 땅에 무조건 접해야겠죠. 도로에. 그래서 필수입니다. 땅에서 사실상 도로가 접하지 않은 것을 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데 도로는 사실상 4m라고 이제 보통 봐요. 그래서 이 4m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4m는 잘 뭐 생각이 안 들지 몰라도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렸을 때 이것이 2m 정도 됩니다. 이 두 팔을 벌렸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평균 사람이 그리고 이제 혼자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또 차량이 또 지나가니까 그 차량 폭이 좀 넓은 거는 한 1m 한 90 몇이 돼요. 그래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합쳐서 이게 대략 4m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도로에 인접하는 게 기존으로 이게 4m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3m 접하면은 또 1m를 자기 땅에 대해서 좀 먹고 또 이런 건축선에 접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건축물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학습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것은 맹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맹지는 나쁜 땅이고 그 다음에 요거 도로에 접한 땅은 이제 좋은 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건축물이 없는 땅은 그만큼 땅값이 싸요. 싸죠. 싼 반면에 여기서 건축물이 있는 거는 좀 비싸요. 그걸 또 비교하면은 투자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맹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게 이제 맹지인데 사실상 좋은 땅이나 뭐 좋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땅 그것은 이제 맹지. 그래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로에 접한 땅보다 싸긴 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탈출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흙인데 제가 이제 흙으로 이제 왜 표시를 했냐면 우리가 토지를 사야 되는데
흙을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속아서. 그래서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토지나 땅에 대해서 사야 된다는 거. 거기에 이제 깊은 또 뜻이 있어요. 자,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극히 개발하기가 제한된 그린벨트. 그래서 요새 최근에 칠학지구 안에는 또 많이 그린벨트도 많이 건축 제한이 없이 또 많이 또 완화시켜주고 하는데,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 많이 건축 제한이 또 개발 제한이 뒤따르죠. 그래서 그린벨트 강의는 사실상 기획부동산인 왕왕 그게 풀려진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니까 곧 풀린다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또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살 때 특히 공인용 산지다,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다 하는 그 보존 산지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사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산에 가서, 임야에 가서도 또 우리가 산지역에서도 이제 배울 텐데, 특히 그린벨트 내에 임야 같은 경우 절대 접근 금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다, 적합하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